지금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이기 때문에 뉴미디어한테 청와대 출입이라는 허들이 열린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정부였다면 쉽게 생각하기 힘든 거고. 근데 이게 되게 선진적이고 좋은 선례로 남아야만 이게 다른 공공기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국회 같은 경우에도 유튜버 관련해가지고 좀 열어주려고 했었다가 지난 정부 때 막 극우 성향 유튜버들 막 와가지고 막 안에서 막 깽판 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이 유튜버들 이렇게 하면은 기준도 너무 애매하고 어렵겠다. 일단은 레거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해서 그렇게 좀 다시 좀 돌아간 상황도 좀 있었거든요. 국회 출입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도 지금 출입하시는 분들이 다 당연히 열심히 하시겠지만 좋은 예시들께서 보여주면서 아, 뉴미디어도 충분히 기성 언론 이상으로 잘할 수 있다. 오히려 더 뭔가 잘할 수 있는 당첨들이 많다. 출입으로서 이런 걸 증명해주고 같이 시너지가 나와줘야만 뭐 비판할 때 비판하더라도 이게 더 좋은 선례가 남음으로써 앞으로 다른 뉴미디어들이 더 이런 허들도 깨고 출입 기자들의 카르텔도 깨지고 하는 건데 이렇게 처음 열려서 들어온 특정한 채널이나 매체에서 자꾸 뭔가 리스크가 생기고 논란이 생기고 한다면은 열려있던 혹은 그걸 지지했던 시민들조차도 이게 맞나? 이런 매체들이나 이런 채널들이 계속 이런 출입 기자를 들어가는 게 맞을까라는 물음표가 생기니까 그 물음표가 뜨는 것부터 사실은 안 좋은 시그널이죠. 예. 자, 이게 정말 좀 중요한 말씀 하나만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실 엠바고도 아닙니다. 오프라서 제가 팩트로는 전해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건 저 말고 기자 한 20명 정도가 동시에 목격한 사안이에요. 지금 청와대는 뉴미디어 풀이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네, 들어가셨잖아요. 네, 뉴미디어 풀을 9개사를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새로운 미디어 혁명이 대한민국 혁신 정부 안에서 같이 펼쳐지는 정말 엄청난 구상을 대통령이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뉴미디어 풀에 들어가 있고 여기서 상당히 이제 대통령실에서 스튜디오도 별도로 만들어주고 완전 쌍방향으로 완전 투명하게 그냥 기자들한테 오픈하는 아직까지는 9개사밖에 없지만 이제 이게 모범을 보이면 확장되겠죠. 재래식 매체들도 뉴미디어로 다 전환돼서 들어올 겁니다. 자, 그렇게까지 대통령은 큰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뉴스공장 사태 때문에 이게 올스톱이 돼 있어요. 올스톱이. 그리고 청와대에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 관계자가 많은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뉴미디어에 대해서 진흥을 시키려고 하는데 뉴미디어가 데스크 기능이 없는 것 그리고 상당히 이게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보수 매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데스킹 시스템이 있어. 그런데 뉴미디어는 이게 너무나 이게 들쭉날쭉하고 썸네일을 통해서 이상한 기사들이 나간다는 취지로 대단히 중요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그런 이야기를 기자들 앞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바로 뉴스공장에서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 가지고 거꾸로 기사를 썼다는 말을 지적이 나왔습니다. 옛날 뭐 권위주의 시대까지만 안 가도 과거 제가 출입하던 노무현 정부까지만 해도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도 않은 말 가지고 거꾸로 기사 썼다 그러면 편집장 교체돼요. 권위주의 시절 아니어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뉴스공장은 아무런 입장도 표시하지 않고 뭐 그냥 우야무야 넘어간 거예요. 대통령실 청와대에서는 뉴스공장을 또 공격하면 그 영향력에 비해서 너무나 또 많은 또 우리 민주진영에 또 혼란이 있을까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KTV 때도 아무런 입장을 안 냈잖아요. 사실은 대단히 불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잘 풀어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청와대는 못 나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나서줘야 되는데 뒤늦게 나섰는데 저런 식으로 미봉에 그치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저희는 현장에서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상황 그리고 뭐 장인수 기자 사건이 일파만파 지금 뭐 청와대
총리실을 넘어서 법무장관 뭐 다 지금 뭐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된 상태에서 사실 풀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상당히 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오늘 이 사태의 심각성 지금 뭐 내란당에서 확실하게 물었어 이거를. 지금 거의 당력을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메시지도 이쪽으로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으면은 조금 뭔가 여론 반응을 꾀해볼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워낙 지금 그 당 집안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관심을 못 받고 있지만 어쨌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주요한 메시지들 논평까지 쭈르륵 해가지고 일관된 그러니까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일관되게 이 부분은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필요하다. 약간 이렇게 지금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제보받기로도 지방에 보면은 뭐 이거 특검 문은하면서 막 플래카드가 달리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뭐 수석 대변인과 원내대표가 언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당론이라고 봐도 크게 무방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특검이라는 것은 실제로 관철할 능력은 없지만 계속 이제 공세를 취함으로써 민주당 뭐 특검 피하면 범인이라더니 이거 안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 용도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사안이 이렇게 되니까 내란당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 한 1년 동안 이렇다 할 사실은 뭐 거리를 못 찾다가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민주 진영 내부에서부터 터져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재래식 언론들도 이제 다그리 붙기 시작했고 이 사안 가지고 여차하면 그냥 뭐 지선 내내 이걸로 가겠다 뭐 이런 지금 전략.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호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뭔가 되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호재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자당 이슈 방어하는 급급했다가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이번 스타 논란 자체가 국민의힘한테는 거의 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물에 빠졌는데 한 가닥 지금 뭐 밧줄이 내려온 거거든요. 뭐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서라도 뭔가 꽤 보겠다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지금 지금 문제 한 이틀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들의 표현도 세지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미 군부를 째기 시작했어요. 사실 어제 이제 뉴스공장에서 우리 누구시죠? KBS에 있던 홍사훈 선배가 좀 말 실수 비슷하게 했지 사실은. 맥락으로 보면은 이제 그 오해 살만한 여지가 있습니다만 사실 그 얘기는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딱 그것만 가져다가 JTBC에서 보도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막 이제 언론이랑 같이 가면 이게 아젠다 세팅이 돼버리잖아요. 내란당이 여태까지 뭐라고 해도 그냥 언론들이 지들이 봐도 너무나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재래식 매체랑 내란당이랑 오랜만에 보는 팀워크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더 이상 민주당도 이제 더 이상 그 로키로 갈 수 있는 상황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5시부터 지금 김의원 위원장이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들어오는 대로 그거까지 포함해서 잠시 뒤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